이제 나가야 한다. 김미선의 차가운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네 아빠가 죽었으니 더는 널 키울 수 없어. 검은 상복을 입은 17살 이수아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응시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 후 수아는 억 빌딩을 뒤로 하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수아의 삶을 뒤바꾼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10살 여름, 엄마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갔던 평범한 오후에서 시작되었다. 수아야 민트 초코 좋아해? 엄마의 따뜻한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햇살에 반짝이던 엄마의 머리카락. 그날이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엄마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수에게 굉음이 덮쳐왔다. 쑥. 엄마는 수아를 밀쳐냈고 트럭이 엄마를 덮쳤다. 작은 손에서 엄마의 따뜻함이 사라졌다. 세상은 하얗게 지워졌다.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엄마의 하얀 원피스는 붉게 물들어갔다. 코를 찌르는 피냄새.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아빠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자신의 울음소리조차 낯설었다. 10살 수에게 죽음은 너무나 어려운 개념이었다. 엄마가 잠시 어딘가로 떠났다고, 곧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집은 그대로였다. 엄마가 벗어놓은 앞치마, 설거지하지 않은 컵, 테이블 위에 빨래. 하지만 엄마만 없었다. 엄마 언제 와? 수아는 매일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는 눈시울을 붉히며 수아를 안았다. 떨리는 어깨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엄마 없는 시간이 흘렀다. 대기업 임원인 아빠는 늘 바빴다. 야근과 출장이 잦았다. 10살 수아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냉동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고를 보며 숙제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어느 날, 수아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아빠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거실 소파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안녕, 수아야. 나는 김미선이라고 해. 대초반의 여자는 짙은 화장에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미소 짓는 얼굴은 차가웠다. 앞으로 새엄마가 될 거야. 아빠의 말에 수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유진이도 소개할게. 미선 뒤에 숨어 있던 살 소녀가 수아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미선은 친절했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새 옷도 사주고 영화도 함께 봤다. 우리 수아가 제일 예뻐. 미선의 손길이 따뜻했다. 엄마가 그리웠던 수에게 미선의 관심은 달콤했다. 하지만 아빠가 있을 때뿐이었다. 아빠가 출장을 떠난 날 미선의 얼굴이 돌변했다. 야, 수아야. 반말이 쏟아졌다. 설거지 좀 해? 유진이는 공부해야 하니까. 네. 뭐? 미선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수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숨결이 차가웠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유진은 남향의 넓은 방을 차지했고 수아는 북쪽의 작은 방으로 옮겨졌다. 식탁에서도 차별은 이어졌다. 유진에게는 고기가 가득한 접시가, 수에게는 야채 위주의 반찬이 놓였다. 수아는 다이어트 해야지 좀 통통해 보여. 미선의 말에 유진이 웃었다. 수아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빠가 돌아오면 미선은 연극을 시작했다. 우리 수아 어땠어? 너무 착해요. 진짜 딸 같아요. 수아가 무언가 말하려 하면 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말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수아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래서 침묵했다. 밤마다 엄마가 그리웠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 자장가를 불러주던 시간들이 꿈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추억이 되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수아는 자신이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키우는 짐덩어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더 힘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앞으로 년이나 더 이런 생활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을 수아는 알지 못했다. 년이 흘렀다. 17살이 된 수아의 눈빛은 깊어졌다. 너무 많은 것을 참아온 사람처럼. 새벽 10분, 알람 없이 일어나는 것이 수아의 습관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꿈을 꾸는 시간에 수아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쌀 씻는 소리, 김치찌개 끓는 소리, 계란말이 부치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능숙한 손놀림은 연간 매일 반복한 일상이었다. 시정각, 미선이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다. 밥은 다 됐어? 네, 다 준비됐어요. 수아의 대답은 늘 짧았다. 괜히 말이 길어지면 트집 잡힐 뿐이었다. 식탁을 차리는 수아의 손길이 빨라졌다. 유진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유진은 아침 기분이 나쁘면 수에게 화풀이 했기 때문이다. 접시 좀 제대로 닦아. 물때 그대로 있잖아. 물때는 없었다. 트집이었다. 죄송해요. 수아는 다시 접시를 닦았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모든 자리가 평등하지 않았다. 유진 앞에는 계란말이 2조각, 햄, 따뜻한 우유가 놓였다. 미선 앞에는 다이어트 샐러드와 아메리카노가 있었다. 수아 앞에는 김치와 밥 한 공기뿐이었다. 수아는 아직 어리니까 단백질 많이 안 먹어도 돼. 미선의 말에 수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성장기인데도 늘 배가 고팠지만 더 달라고 말할 수 없었다. 아빠가 있을 때는 달랐다. 그때는 미선도 수에게 반찬을 더 줬다. 하지만 아빠는 요즘 더 바빠졌다. 한 달에 보름은 출장이었다. 수아야, 오늘 방 갈래? 친구들의 제안에 수아는 망설였다. 늦게 들어가면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미안. 나는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서. 왜? 너네 집 문제 있어? 친구의 질문에 수아의 목이 메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신이 집에서 받는 대우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니야. 그냥 집이 엄격해서. 수아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옷장 깊숙한 곳에는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었다. 낡은 상자 안에는 엄마의 하얀 원피스가 고이 접혀 있었다. 엄마의 파우치, 희미한 엄마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엄마 어떡해? 수아는 꽉 쥔 파우치에 눈물을 떨궜다. 손끝이 떨렸다. 늘 정교등 안에 들었던 수아. 수아도 등이네. 친구들의 부러움은 집안에서는 무의미했다. 유진이는 틈 먹고 갈 수 있대. 수아는 그냥 일반고나 가겠지. 미선의 말에 수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었다. 기대조차 받지 못하니까. 유진은 월 10,000원 사교육을 받지만 성적은 수아의 절반도 안 됐다. 그래도 미선은 유진만 자랑했다. 어느 날 수아는 또 고열에도 학교에 가야 했다. 조금 아픈 걸로 빠지면 안 돼. 미선은 해열제만 건넸다. 수아는 비틀거리며 교실에 앉았다. 수아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인다. 담임의 걱정에 수아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라고 답했다. 집에서 무관심하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다. 유진은 영리했다. 부모 앞에서 착한 언니 연기를 했다. 수아야, 언니가
과자 사줄까? 하지만 뒤돌면 냉랭하게 변했다. 야, 내 방 청소하고 빨래도 개나. 언니도 할 수 있잖아. 뭐, 내가 왜 해? 너는 공짜로 사는 주제에. 공짜라는 말에 수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얹혀 사는 존재일 뿐이었다. 유진은 수아의 교과서에 음료수를 쏟았다. 어머, 미안해. 실수였어. 그리고 미선에게 말했다. 엄마, 수아 교과서 더러워졌어요. 결국 수아가 혼났다. 새 교과서도 못 사서 더러워진 책으로 공부해야 했다. 월일, 수아의 생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유진의 생일은 축제였다. 친구들, 파티, 비싼 케이크와 선물. 수아는 설거지와 청소만 해야 했다. 수아야 쓰레기 버리고 와. 파티 중에도 수아는 일을 해야 했다. 유진의 친구들이 수아를 보며 수군거렸다. 제가 유진이 여동생이야. 완전 하녀 같은데. 수아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화장실로 도망쳐 울음을 삼켰다. 아빠는 점점 바빠졌다. 승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수아와 대화할 시간은 없었다. 아빠 용돈 좀. 미선이한테 말해. 아빠는 바빠. 아빠에게 수아는 뒷전이었다. 미선이 모든 걸 관리했고 아빠는 당연하게 여겼다. 심지어 수아가 상을 받았을 때도 무관심했다. 아빠, 정효등 했어요. 그래, 잘했네. 그뿐이었다. 축하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친구들은 수아를 부러워했다. 너네 집 완전 부자지. 아빠가 대기업 이사잖아. 차도 비싸 보이던데. 벤츠였지. 겉으로 보기엔 부유한 집. 하지만 수아는 그 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 응, 좋아. 억지 미소로 넘겼다. 진실을 말하면 믿지 않을 테니까. 수아의 마음에 변화가 일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부당함을 인식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의문이 들었다. 다른 아이들과 자신을 비교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분노도 솟아올랐다. 하지만 갈 곳은 없었다. 미성년자인 수아가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뿐이었다. 월 집안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유진의 대학 등록금 문제로 미선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 미선의 시선이 수에게 향했다. 수아는 그냥 지방대나 가지 뭐. 수아의 가슴이 쓰라렸다. 아무리 잘해도 기대조차 받지 못했다. 수아는 몰랐다. 곧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을. 추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수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월일 화요일, 눈이 내리고 창문의 서리가 하얗게 얼어붙었다. 수아는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뭔가 이상했다. 집안 분위기가 평소보다 더 썰렁했다. 미선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유진도 왠지 초조해 보였다. 유진이 학원비 내야 하는데 미선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수아는 조용히 밥상을 차리며 눈치를 살폈다. 숨결이 차가웠다. 오후시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었다. 내 돈이 어디 갔지? 미선이 거실 테이블 위를 샅샅이 뒤졌다. 돈을 놓아두던 서랍, 소파 쿠션까지 들쑤셨다. 뭘 찾으세요? 책상 위에 놓아둔 10,000원이 없어졌어. 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10,000원. 수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늘 자신이 의심받았으니까. 엄마 저는 못 봤어요. 유진이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수아는 유진의 눈빛에서 어색함을 감지했다.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높았다. 혹시 수아가 봤을까? 미선의 시선이 수에게로 향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저는 모르는데요. 언제부터 없어지신 거예요? 어제 밤까지는 분명히 있었어. 유진이 과외비 계산하려고 같이 세어봤거든. 그때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런데 어젯밤에 수아가 거실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밤 시쯤이었나. 물 마시러 나왔는데 수아가 거실 테이블 근처에서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수아는 그 시간에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저는 어제 거실에 나간 적 없어요. 수아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미선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다. 유진이가 왜 거짓말을 해? 볼 걸 봤다는데. 수아야, 아무것도 안 했어? 미선이 수아 앞에 바짝 다가섰다. 숨결이 수아의 얼굴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정말로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럼 돈이 저절로 날아갔다는 거야? 저는, 저는 정말 수아는 말을 잊지 못했다. 무엇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일단 가방부터 확인해 보자. 미선이 수아의 학교 가방을 빼앗아 거칠게 뒤졌다. 교과서, 노트, 필통까지 모든 걸 쏟아냈다. 물론 돈은 나오지 않았다. 수아가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방도 봐야겠네. 미선은 수아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수아는 뒤따라가며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다. 서랍부터 시작해서 옷장, 침대 밑까지 미선은 수아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희미한 엄마 냄새가 났다. 차가운 밤 공기, 흩어진 수아의 물건들. 엄마, 수아가 요즘 이상해요. 얼마 전 새 학용품을 봤는데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칠 전엔 낡은 학용품만 쓰던데요. 미선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수아야, 그 돈 어디서 났어? 저는 안 샀어요. 언니가 잘못 봤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미선은 유진을 믿는 눈치였다. 정말 안 가져갔어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수아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억울함에 목이 베었다. 울어서 뭐가 해결돼? 미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만 원이 저절로 나타나? 저는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준 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수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또다시 듣는 모진 말. 아빠 오시면 다시 얘기해요. 말씀드릴게요. 수아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다. 아빠는 부산 출장 중이야. 이틀 후에 와. 미선은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해. 수아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다. 엄마, 저는 수아가 그런 애인 줄 정말 몰랐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겼다. 완벽한 연기였다. 같이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충격이에요. 미선은 분노에 휩싸였다. 나도 실망이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안 가져갔어? 팔짱을 낀 미선의 눈빛은 매서웠다. 유진은 옆에서 안쓰러운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봤다. 저는 정말 몰라요. 수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럼 짐 싸. 미선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짐 싸서 나가. 수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설마 정말로 내쫓는 건가? 제발요, 정말 안 가져갔어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미선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믿을 수 없어. 유진이가 다 봤는데 뭘 믿어? 언니가 잘못 본 거예요? 수아가 유진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분 안에 짐 싸서 나가. 미선은 수아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수아는 멍한 차에 방으로 들어갔다. 뭘 가져가야 할지도 몰랐다. 떨리는 손으로 옷 몇 벌과 엄마의 유품을 작은 가방에 쑤셔 넣었다. 년 인생의 전부였다. 유진이 문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묘한 만족감이 떠올랐다. 정말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수아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연하지. 이런 애가 집에 있으면 안 되지. 미선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럼 아빠 오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수아가 잘못해서 내보냈다고 하지. 수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말로 나가야 하는 거였다. 다시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 미선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유진도 옆에 서서 수아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승리감이 어려 있었다. 문이 쾅 닫혔다. 수아는 추운 겨울밤에 홀로 남겨졌다. 사실 10,000원은 유진이 훔친 돈이었다. 브랜드 가방과 화장품을 사려고 저지른 짓이었다. 유진은 수아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미선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자신의 친딸이 진짜 범인이라는 사실을. 갈 곳이 없었다. 친구 집에 가기도 민망했고 돈도 없었다. 결국 한강공원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아 작은 가방을 끌어안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수아의 어깨와 머리 위에 하얀 눈송이가 쌓여갔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벅찬 세상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수아는 아직 몰랐다. 이 절망적인 순간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곧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다. 수아의 인생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 사람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아는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눈은 쉴 새 없이 내렸고 옷은 점점 젖어갔다. 발가락 끝이 시려왔다. 코끝도 빨갛게 변했고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하지?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다. 주변을 둘러봐도 도움을 청할 곳은 없었다. 이 시간에 문을 연 곳도 별로 없었고 돈도 없었으니까. 한강공원에는 드문드문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연인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모두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어 보였다. 수아만 홀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한 커플이 수아를 보더니 수군거렸다. 왜 저렇게 있지? 가출한 건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자. 그들은 외면하고 지나쳤다. 수아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밤시가 넘어가자 추위는 더욱 심해졌다. 수아는 가방을 끌어안고 몸을 더욱 웅크렸다. 엄마, 엄마가 간절히 그리웠다. 이런 때 엄마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따뜻하게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줬을 텐데. 하지만 엄마는 이미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 편의점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따뜻해 보였지만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들어가 있기에는 눈치가 보였다. 지하철역도 이미 문을 닫았다. 찜질방이나 방도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정말 어떻게 하지? 살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미성년자라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적이었다.
술에 취한 남자 몇 명이 지나가면서 수아를 힐끗거렸다. 야, 저기 여자애 혼자 있네. 가서 말 걸어볼까? 수아는 겁에 질려 몸을 더욱 웅크렸다. 다행히 그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가슴은 쿵쾅거렸다. 이런 곳에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시간은 흘러 밤시가 되었다. 공원에는 인적이 거의 끊겼다. 수아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추위와 피로,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차가운 바람에 눈물마저 얼어붙는 듯 했다. 학생, 괜찮아요? 갑자기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아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대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네,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렇게 추운 밤에 왜 혼자 있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여자의 목소리는 따스했다.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저는 박하늘이라고 해요. 괜찮다면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박하늘, 그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이름은 희망처럼 들렸다. 수아예요, 이수아. 하늘이 미소 지었다. 예쁜 이름이네요. 오랫동안 듣지 못한 말이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이런 시간에 혼자 있는 건 위험한데. 수아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에게 털어놔도 될까? 하늘의 눈빛은 진실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하늘의 목소리에 놀람이 스으몄다. 쫓겨났다고요? 살인데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여기선 얼어 죽어요. 하늘이 덧붙였다. 근처에 시간 카페가 있어요. 따뜻한 거 마시면서 천천히 얘기해요. 하늘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손길? 괜찮을까요? 돈도 없는데. 하늘이 답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요. 일단 몸부터 녹여야죠. 카페 안. 따뜻한 공기가 수아를 감쌌다. 온몸이 녹는 듯 했다. 뭘 마실래요? 따뜻한 걸로 시킬게요. 수아가 말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하늘이 웃었다. 괜찮긴요? 입술이 파래. 핫초콜릿 좋아해요? 하늘은 카운터로 향했다. 곧 핫초콜릿과 샌드위치가 놓였다. 드세요. 많이 추웠죠? 배도 고프고.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언제부터 이런 관심을 받았을까? 이제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수아는 엄마의 죽음, 아빠의 재혼, 새엄마와 언니의 차별. 오늘 일어난 일들을 털어놓았다. 하늘은 끝까지 들어주었다. 정말 힘들었겠다. 살에 그런 일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웠을 거야. 잠시 후 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나도 어릴 때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거든. 정말요? 수아가 되물었다. 응. 그래서 수아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하늘의 눈빛에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잘 생각이야? 수아는 말문이 막혔다. 계획 같은 건 없었다. 갈 곳이 없어요.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하늘이 제안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지 않을래? 혼자 사니까 방도 여분이 있어. 수아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늘이 답했다. 해줄 거 뭐가 있어?
그냥 사람이잖아. 이런 추운 밤에 살 아이가 길거리에 있으면 안 되지. 수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리고 내일 생각도 해봐야지.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수아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일단 오늘은 푹 자고 내일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괜찮지? 하늘의 집은 깔끔하고 따뜻했다. 수아가 살던 집보다 작았지만 훨씬 포근했다. 여기가 게스트룸이야? 옷도 여분이 있으니까 갈아입어. 수아가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하늘이 답했다. 보답은 무슨. 그냥 따뜻하게 자고 내일 힘내면 돼. 하늘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의 손길이 떠올랐다. 침대에 누우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않아도 됐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막막했지만 묘한 기대감도 들었다. 하늘을 만난 건 우연일까? 수아는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몰랐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하늘도 거실에서 수아를 생각했다. 어린 시절 자신과 닮은 모습에서 특별한 걸 느꼈다. 이 아이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오랜만에 푹 잤다. 여기가 어디인지 헷갈렸지만 곧 어제 일이 떠올랐다.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집에서는 받아본 적 없는 아침 식사였다. 잘 잤어? 하늘의 미소가 따뜻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하늘이 안심했다. 다행이다. 어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늘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수아는 멈칫했다. 학교에 가려면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학용품도 집에 있고 교복도. 하늘이 말했다. 그럼 오늘은 결석하고 상황을 정리해보자. 선생님께는 몸이 아프다고 연락드릴게. 하늘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런데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수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살이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부모님 중에 연락할 수 있는 분은 없어? 하늘이 물었다. 아빠는 새엄마 말만 믿으실 거예요. 제 말은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친척들은 엄마 쪽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고 아빠 쪽은 새엄마가 싫어해서 만나지 못했어요. 하늘은 수아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수아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하늘이 커피 잔을 들었다. 나는 살 때 집을 나왔어. 부모님이 좀 힘드셨거든. 어떻게 혼자 살아가셨어요? 수아가 물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대학도 갔지. 수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가능한 일이었구나. 하늘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나는 운이 좋았어.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주식 투자라는 걸 배우게 됐거든. 수에게는 생소한 단어였다. 주식 투자요? 응.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파는 거야. 잘하면 돈을 벌 수 있어. 하늘이 설명했다. 어려워 보여요. 하늘이 웃었다. 처음엔 어렵지. 하지만 제대로 배우면 할 수 있어.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거든. 수아가 물었다. 그걸로 정말 생활할 수 있어요? 하늘이 답했다. 나는 지금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하늘이 수아를 바라봤다. 혹시 관심 있어? 배워보고 싶어?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같은 애도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열심히 공부하고 꾸준히 하는 거야. 수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럼 기초부터 알려줄게. 일단 주식이 뭔지부터 배워보자. 하늘이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숫자와 그래프가 나타났다. 주식이라는 건 회사의 소유권을 나눈 거야. 그 회사가 잘 되면 주식 가격이 오르고 안 되면 내려가지. 아, 그런 거구나.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봐. 이 회사는 요즘 매출이 늘고 있어.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지. 수아는 집중해서 들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기분이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하늘이 물었다. 많이 벌기. 하늘이 답했다.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거야. 돈을 잃지 않으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 하늘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절대 빌린 돈으로는 투자하면 안 돼. 어머니 장례식장, 낯선 여자와 함께 나타난 남편. 저 여자는 누구지? 굳게 담은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다. 슬픔은 분노와 혼란에 잠식당했다. 검은 상봉 위로 차가운 침묵이 맴돌았다. 자기 돈으로만 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면 욕심이 생겨. 실수하기 쉬워. 하늘은 회사 정보를 보여주며 숫자를 설명했다. 매출, 순익, 부채 비율 암호 같던 숫자들은 그의 설명에 윤곽을 드러냈다. 이 회사는 어때 보여? 하늘이 물었다. 매출은 느는데 부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잘 봤어. 이런 회사는 조심해야 해. 칭찬의 수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투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 하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계산? 아니, 감정 조절이야. 주가가 오르면 욕망이, 떨어지면 공포가 엄습한다.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실수가 찾아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해.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지. 미리 정하는 거야. 그는 심리적 안정을 강조했다. 하늘은 모의 투자 앱을 보여주며 가상 투자를 제안했다. 1,000만 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해봐. 수아는 신중하게 회사를 분석하고 투자 결정을 내렸다. 이 회사 주식을 사고 싶어요. 왜 그 회사를 선택했어? 매출도 늘고 부채도 적당하고 앞으로 성장할 것 같아서요. 하늘은 흐뭇하게 웃었다. 투자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꾸준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 해.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다르지. 나는 제대로 수익을 내기까지 년 정도 걸렸어. 년. 수아는 놀랐지만 그의 열정에 자극받았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정말로요. 힘들 거야.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실패도 할 거고. 괜찮아요.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수아의 눈빛은 단호했다. 하늘은 수아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럼 본격적으로 가르쳐 줄게. 조건이 있어. 뭔데요? 학교는 계속 다녀야 해. 투자 공부는 따로 하고. 그는 학업을 강조했다. 일단 당분간 여기서 지내는 게 어때? 방도 있고 혼자 사니까 괜찮아. 하늘의 제안에 수아는 감격했다. 정말요? 하지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는데. 도움은 무슨?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돼. 집안일은 내가 할게. 요리도 할 줄 알아. 고마워요. 그럼 우리 룸메이트가 되는 건가?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다. 하늘은 투자 서적 몇 권을 건넸다. 이 책들부터 읽어봐. 초보자용이니까 천천히 읽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수아는 책을 받아들며 기대감에 가슴이 벅찼다. 그리고 매일 경제 뉴스도 봐야 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거든. 왜 저를 도와주세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았어.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혼자 힘든 걸 견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 누군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보답은 수아가 성공하는 거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날 밤, 수아는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겼다. 어제까지 절망적이던 삶이 하루 만에 달라졌다. 불안과 설렘이 교차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늘 역시 거실에서 수아를 생각했다. 이 아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수아의 눈빛에서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확신했다. 아마 잘할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 아이가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늘과 시간을 보낸 후 수아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도망치는 것만이 답이 아니었다. 정말 괜찮겠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이제 달라졌어요. 제가 할 일이 생겼거든요. 수아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투자를 배우며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그래도 매일 연락하자. 오후에 공부하러 오는 것도 잊지 말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심장이 뛰었다. 일만에 보는 집은 낯설었다. 현관문을 열자 미선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유진도 옆에서를 보고 있었다. 왔니? 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 돌아왔어요. 어디서 잤어? 친구 집에서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유진은 수아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찜찜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지. 미선은 여전히 수아가 돈을 훔쳤다고 믿었다. 네,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수아는 싸우고 싶지 않았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럼 저 방에서 쉴게요. 수아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그대로였지만 수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다음 날부터 수아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하늘의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뭘 배울까요? 오늘은 차트 보는 법을 배워보자. 하늘은 컴퓨터 화면을 켰다. 빨간색과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다. 이 빨간 막대는 주가가 오른 거고 파란색은 내린 거야.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주가는 매일 바뀌거든. 회사 실적, 뉴스, 경제 상황 등 여러 이유로 말이야. 수아는 집중해서 들었다. 복잡했지만 패턴이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진짜 투자해볼까?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거야. 하늘은 투자 앱을 보여주며 말했다. 얼마로 시작해요? 10,000원 정도. 잃어도 괜찮을 금액으로 해야 해. 10,000원은 수에게 큰 돈이었다. 하늘이 빌려준 돈이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하지 마. 이건 교육비야. 하늘은 수아의 계좌에 10,000원을 입금해 주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수아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점심시간 조용한 구석으로 가서 핸드폰을 꺼냈다. 하늘이 가르쳐준 투자 앱을 열어 주식 시장을 확인했다.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이 회사가 어제보다 올랐네. 수아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매수 주문을 넣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다. 수아야, 뭐해? 친구가 다가오자 수아는 재빨리 핸드폰을 감췄다. 아니야, 그냥 뉴스 보는 거야. 일주일 후
수아의 첫 번째 투자에서 수익이 발생했다. 1,000원이었지만 수에게는 엄청난 의미였다. 언니 정말 됐어요. 하늘의 집에서 수아가 기뻐 소리쳤다. 축하해.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자만하면 안 돼. 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제가 번 돈이라니. 수아의 눈이 반짝였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번 것이다. 어머니 장례식장.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있었다. 두 번째 투자. 10,000원 손실. 수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어떻게 하지? 돈이 줄어들었어. 하늘이 차분히 말했다. 투자는 원래 어려운 거야. 항상 이길 순 없어. 손끝이 떨렸다. 중요한 건 분석이야. 그래야 실수를 줄이지. 수아는 투자를 되짚었다. 매일, 반과 후, 하늘의 집, 경제 뉴스, 회사 분석, 투자 계획. 이 회사는 어때? 매출은 느는데 경쟁사가 많아. 좋은 분석이야.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해. 하늘의 숨결이 차가웠다. 몇 달 후, 수아는 학교에서도 능숙했다. 쉬는 시간분, 주식시장 확인, 점심시간 매매 주문, 종가 매매. 하늘이 가르쳐준 대로 시작과 마감 직전. 하루 종일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 친구들은 몰랐다. 개월 후 수아의 계좌 10,000원. 10,000원이 3배로 불었다. 대단하다 수아야. 재능 있어. 하늘이 감탄했다. 아직 멀었어. 더 공부해야 해. 수아는 겸손했지만 뿌듯했다. 자신감. 이제 조금 더 큰 금액으로 해볼까? 정말? 10,000원 정도로 늘려보자. 하지만 더 신중해야 해. 연후 수아는 달라졌다. 계좌 10,000원. 투자 이해도 깊어졌다. 집에서는 여전한 차별. 하지만 상처받지 않았다. 자신만의 세계. 수아야, 빨래 좀 개어놔. 미선의 말. 네, 알겠어요. 수아는 담담했다. 조금만 기다려. 보여줄게. 이제 목표를 크게 잡을까? 1,000만 원 목표 어때? 하늘이 제안했다. 1,000만 원? 정말 가능할까요? 지금처럼 꾸준히 하면 가능해. 시간이 걸릴 거야. 수아의 가슴이 뛰었다. 1,000만 원, 큰 돈, 살, 고등학생, 학업과 투자 병행.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 경제 뉴스. 쉬는 시간, 주식시장 확인. 계좌 잔고 10,000원 돌파. 언니, 저 이제 집 살 수 있을까요? 수아가 농담처럼 말했다. 아직 부족하지. 하지만 이 속도면 곧 가능할 거야. 어느 날 수아가 투자한 회사, 호재. 신제품 대박, 주가 급등. 하루 만에 계좌 10,000원 증가. 이런 일도 있구나. 수아는 놀랐다. 조금씩 늘던 돈이 갑자기 뛰었다. 이게 투자의 매력이야.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하늘의 경고. 수아는 마음에 새겼다. 투자 시작 연후 수아의 계좌 억원. 하늘도 놀랐다. 정말 대단해 수아야. 년 만에 이 정도라니. 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하지만 수아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 이제 정말 독립할 수 있겠네. 수아가 통장을 보며 말했다. 응, 오피스텔 전세로 독립할 수 있겠다. 억 정도면 괜찮은 곳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제가 미성년자라 계약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건 내가 도와줄게. 내 명의로 계약하고 수아가 살면 돼. 하늘의 제안. 정말요? 하지만 그러면 언니만 손해인데. 손해가 아니야. 수아가 성공하는 게 내 목표거든. 수아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생각에 설렜다. 남은 억, 더 큰 투자 도전. 하지만 몰랐다. 곧 인생을 바꿀 사건. 억 원. 단순한 독립 자금이 아닌 더 큰 싸움의 무기. 지금은 그저 작은 성공에 만족하며 꿈을 꾸고 있었다. 살월. 수아는 평소처럼 학교 준비,
계좌 억. 믿기지 않았지만 일상은 같았다. 수아야, 빨리 나와서 밥 먹어. 미선의 목소리. 하지만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마음속 자신감. 네, 나갈게요. 식탁에서도 핸드폰 주식시장 확인, 어젯밤 예약 매매 확인, 수학 시간. 수아는 선생님 몰래 핸드폰 종목 분석. 그때 교무실 전화. 이수아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수아는 당황했다. 핸드폰 사용 발각, 교무실, 담임 선생님, 표정 심각. 수아야,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신데. 수아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택시, 병원. 손이 떨렸다. 아빠? 평소 건강했는데. 병원? 미선과 유진. 미선은 울고 유진은 창백했다. 수아야. 미선은 더 크게 울었다. 의사, 표정 좋지 않았다. 가족분들이시죠? 환자분이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근경색이요? 네. 응급수술을 했지만 죄송합니다. 수아의 세상이 무너졌다. 미선은 주저앉아 소리쳤다. 유진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다. 수아는 실감나지 않았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아빠가 정말 아빠의 마지막 모습. 수아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미선은 울고 있었지만 수아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충격, 감정마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유진이 중얼거렸다. 일단 장례 준비를 해야겠어. 미선이 눈물을 닦았다. 그 눈빛에 뭔가 스쳐 지나갔다. 다음 일, 정신없이 흘러갔다. 장례식장 예약, 부고 연락, 서류 처리. 수아도 도왔지만 미선이 대부분 처리했다. 아빠의 보험. 억. 억이나 돼. 유진이 보험 서류를 보며 놀랐다. 아빠가 수아를 위해서 많이 준비해 두셨나 봐. 미선의 말에 수아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빠가 자신을 생각해서. 어둠이 짙게 드리운 장례식장. 수많은 조문객들이 오갔다. 대기업 이사였던 아버지의 위세를 증명하듯 빈자리는 찾기 힘들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수아는 쉴 새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미선과 유진, 그들의 귓속말이 신경을 긁었다. 무슨 속셈이지? 수아가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잡히지 않았다. 장례 이튿날 아버지의 변호사가 찾아왔다. 유언장과 상속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들었다. 고인께서는 수아 양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생명보험금 억 원의 수혜자는 수아 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아의 눈이 커졌다. 억이라니.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리죠? 수아는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법정 대리인인 제가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보험금 수혜자는 명확히 수아 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성인이 될 때까지 은행에서 신탁 관리됩니다. 신탁 관리요. 그날 밤 수아는 거실에서 미선과 유진의 목소리를 들었다. 억이라니 그 돈을 그냥 둘 순 없지. 유진이 속삭였다. 엄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아 명의잖아요. 미선이 답했다. 방법은 있어. 내가 법정 대리인이니까. 수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벌써부터 돈을 노리고 있다니. 장례 마지막 날. 수아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다. 아빠, 제가 잘 살아갈게요. 아빠가 남겨주신 것도 잘 지킬게요. 하지만 곧 닥쳐올 돈을 둘러싼 싸움을 예상하지 못했다. 장례 후 차 안에서 미선이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끼리 남았네. 그 말이 묘하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수아야, 앞으로 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수아가 답했다. 그냥 학교 다니면서 지낼 거예요. 미선이 말을 이었다. 학교 다니는 것도 돈이 들고 생활비도 그렇고. 집에 도착하자 미선은 본색을 드러냈다. 수아야, 솔직히 네가 그 큰 돈을 혼자 관리하기엔 어려워. 엄마가 도와줄게. 수아가 거절했다. 은행에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미선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도 필요할 때 쓰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그리고 네가 이 집에서 계속 살려면 생활비도 내야지. 보험금에서 일부는 가정 운영비로 써야 한다는 거야. 얼마나요? 음, 절반 정도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겠어. 억천만 원. 수아는 기가 막혔다. 왜 그렇게 많이요? 미선이 쏘아붙였다. 수아야, 네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까지. 미선의 논리는 억지였지만 계산은 빨랐다. 유진도 거들었다. 맞아, 수아야. 우리가 없었으면 넌 어떻게 살았겠어. 아빠 장례비도 우리가 다 냈잖아. 그것도 돈이야. 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마치 짜놓은 각본 같아 탔다. 억을 혼자 가지겠다라는 게 이기적인 거 아니야? 수아가 반박했다.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아빠가.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져 있었다. 미선이 차갑게 말했다. 수아야, 착각하지 마. 넌 아직 미성년자야. 내가 싫다고 하면 한 푼도 못 써. 알겠어? 그리고 덧붙였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해. 이 집은 네 명 몫이니까. 수아의 가슴이 얼어붙었다. 결국 이런 날이 온 건가? 미선이 최후 통첩을 날렸다. 잘 생각해봐. 협조할 거야. 아니면 혼자 알아서 할 거야? 수아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수아는 핸드폰을 꺼내 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급한 일이 생겼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다. 이제 이 돈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왔다. 아버지의 죽음은 슬펐지만 동시에 수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굳건해졌다.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다음 날 오후 수아는 하늘과 비밀 카페에서 만났다. 하늘은 수아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는지 짐작했다. 무슨 일이야? 어제 연락받고 걱정했어. 수아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억보험금, 미선의 갈취, 시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하늘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말 뻔뻔하네. 아버님이 수아를 위해 남겨주신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미성년자라. 하늘이 차분하게 분석했다. 일단 침착하자. 다행히 은행 신탁으로 되어 있어서 함부로 못 건드려. 하지만 미선이 법정 대리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압박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증거를 모아야 해. 미선이 갈취를 시도한다는 증거. 하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예전에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녹음기를 깔아. 그리고 미선이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다 녹음해. 그런 게 증거가 될까요? 당연하지. 미성년자에게 상속 재산 갈취를 시도한 거니까 명백한 범죄야. 하늘은 수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다. 이것도 가지고 다녀.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수아야, 정말 중요한 건데. 음식 조심해. 음식이요? 응,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야. 뭘 할지 모르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미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보다 더 노골적인 표정이었다. 생각해봤어? 뭐요?
보험금 이야기, 절반은 우리가 관리한다는 거. 수아는 가슴 주머니의 녹음기를 확인했다. 녹음이 시작되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뭘 몰라? 간단한 거잖아. 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억 중에서 억은 우리가 관리할 거야. 집 유지비, 생활비, 네 교육비까지 다 여기서 나가니까. 억이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많긴 뭐가 많아. 네가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만데? 미선은 종이를 꺼내 보였다. 미리 계산해 온 듯했다. 생각할 시간을 더 주세요. 시간은 일이면 충분해. 더 주면 딴 생각만 하게 돼. 그날 저녁 식사, 미선이 직접 수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오늘은 내가 특별히 해줬어. 수아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야. 평소에 음식을 챙겨주지 않던 미선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이상했다. 감사해요. 수아가 한 입 먹는데 쓴맛이 느껴졌다. 이상하네. 맛이 좀, 뭐가 이상해. 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다. 다음 날부터 수아는 속이 메스꺼웠다. 머리도 아프고 어지러웠다. 유진이 걱정하는 척 물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미선이 끼어들었다. 그럼 약 먹어야지. 엄마가 사다 줄게. 미선이 건넨 약을 삼키자 수아의 몸은 더욱 쇠약해졌다. 언니, 몸이 계속 아파. 수아는 간절한 메시지를 하늘에게 보냈다. 곧장 하늘의 전화가 울렸다. 수아야, 혹시 음식이나 약에서 이상한 쓴맛 안 났어? 네, 쓴맛이 났어요. 왜 그래요? 당장 먹지 마. 몰래 샘플을 챙겨둬. 위험해.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추측이 맞다면 그날 밤 수아는 미선이 준 약과 남은 음식을 작은 통에 담았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미역국을 내밀었다. 몸이 안 좋으니까 보양식 해줬어. 수아는 억지로 삼키는 척하며 몰래 휴지에 뱉어 숨겼다. 고마워요. 맛있어요. 미선은 만족한 듯 웃었지만 그 웃음은 소름 끼쳤다. 하늘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음식 샘플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뭔가요? 독성 물질이 든 것 같아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약 성분입니다. 소량이지만 계속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아와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억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늘이 주먹을 꽉 쥐었다. 신고해야 해. 살인 미수야. 증거는 있어. 병원 검사 결과와 음식 샘플. 하늘은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미선이 모르게 해야 해. 더 큰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요? 수아가 계속 아픈 척하면서 미선의 반응을 봐. 내가 시간 지킬게. 경찰에 또 미리 알려둘 거야.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아픈 척 연기했다. 수아야, 많이 아파? 미선이 걱정하는 척 물었다. 네, 계속 토하고 어지러워요. 그럼 약을 더 먹어야겠네. 미선은 약을 가져왔다. 이번엔 양이 더 많았다. 수아는 먹는 척하며 몰래 화분에 버렸다. 며칠 후 수아는 미선과 유진의 대화를 엿들었다. 언제쯤 될까? 의사가 며칠 더 걸린다고 했어. 양을 늘려야 할 것 같아.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심해야 해. 들키면 큰일 나. 괜찮아. 병원에서도 감기 몸살이라고 했잖아. 수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아는 하늘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미성년자 살인 미수 신고하러 왔어요. 경찰관은 놀라며 상황을 듣고 증거를 확인했다. 심각한 사건이네요. 즉시 수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들이닥쳤다. 김미선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무슨 소리예요? 누명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미선은 수아를 죽이고 억을 차지하려 했다. 유진 역시 공범이었다.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시킨 거예요. 유진은 울면서 변명했지만 녹음 파일에는 공모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아는 마침내 악몽에서 벗어났다. 억은 온전히 수아의 것이 되었다. 이제 정말 끝났네. 하늘이 수아를 안아주었다. 아니에요, 언니. 이제 시작이에요. 수아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났다. 억에 억까지 더해진 억으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었다. 연후 수아는 강남 고급 오피스 빌딩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창밖으로 한강이 빛났다.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수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미선과 유진은 각각 년과 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다. 수아는 하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수아야, 아침 식사 준비됐어. 하늘이 부엌에서 불렀다. 이제는 수아가 하늘에게 투자를 가르쳐주는 입장이었다. 언니,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수아가 정장을 입으며 말했다. 년 동안 수아는 어글어글로 불렸다. 10배의 성장이었다. 주식 투자뿐 아니라 부동산 스타트업 투자까지 영역을 넓혔다. 정말 대단해, 수아야. 살의 억이라니. 언니가 기초를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수아가 미소 지었다. 아니야. 이건 네 실력이야. 수아는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때해 투자 천재, 살 억라 불렀다. 오늘 무슨 미팅이야? 강남 한복판에 있는 빌딩 하나를 사려고 해요. 어떤 빌딩? 하늘에 눈이 커졌다. 억짜리요. 정말 살 거야? 네, 제가 꿈꿔왔던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빌딩을 갖는 것. 수아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오후 시, 강남의 한 부동산 사무실. 수아는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이수아입니다. 아, 수아 대표님, 어서 오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엔 어린 나이를 의심했지만 수아의 자산 증명서를 보고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계약서 준비되었나요? 네, 모든 서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층 규모의 연 임대 수익이 억 정도 됩니다. 좋네요. 수아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연간의 경험으로 어떤 함정도 놓치지 않았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수아가 서명하는 순간 그녀는 억짜리 빌딩의 주인이 되었다. 축하드립니다, 수아 대표님. 빌딩 앞에 선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년 전 공원에서 떨고 있던 살 소녀는 이제 억짜리 빌딩의 주인이 되었다. 엄마, 아빠, 제가 해냈어요. 하늘이 옆에서 수아의 어깨를 감쌌다.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시작이에요. 더 큰 꿈이 있거든요. 그날 저녁, 수아는 하늘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이 빌딩을 투자 교육 센터로 만들려고 해요. 투자 교육 센터? 네,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곳이요. 수아의 아이디어는 단순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려주고 싶었다. 무료로 투자 교육을 해주고 멘토링도 하고.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한 달 후 수아의 투자 교육 센터가 문을 열었다. 첫 번째 학생들은 모두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었다. 저는 이수아입니다. 와, 진짜 살이세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다. 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도 처음엔 10,000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개월 후 수아의 학생들 중에서 성공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선생님, 제가 10,000원을 벌었어요. 살 학생이 기뻐하며 달려왔다. 축하해. 어떤 주식에 투자했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회사 분석하고 투자했어요. 수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어머니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수아는 타인의 기쁨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살투자 천재, 기적의 교육센터 설립, 억대 빌딩주, 청소년 무료 투자 교육. 언론은 연일 수아를 주목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수아는 신중했다. 학생들이 먼저 해요. 어느 날 정부 청년 정책 담당자가 센터를 방문했다. 수아 대표님의 교육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싶습니다. 수아가 되물었다. 정말요? 정부 지원으로 더 많은 센터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수아는 잠시 생각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기회였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연후 수아의 투자 교육센터는 전국 개 도시에 설립되었다.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희망을 발견했다. 언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알았어? 하늘이 감격에 젖어 물었다. 몰랐어.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하늘 역시 수아의 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 수아야, 새엄마 출소했대.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벌써? 수아가 되물었다. 형량이 줄어서 년 만에 나왔어. 수아는 분노 대신 공허함을 느꼈다. 만나보고 싶어요. 하늘이 놀라 되물었다. 정말? 이제 무섭지 않아요. 교도소 문이 열리고 미선이 나타났다. 그녀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파리하고 초라한 모습. 수아를 보자 눈물을 글썽겼다. 수아야. 수아는 담담하게 미선을 바라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선은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다.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미선은 당황했다. 미워해봤자 제 손해니까요. 미선의 울음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가족이 되자는 건 아니에요. 수아는 선을 그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수아는 미선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건 뭐예요? 미선이 물었다. 제기 자금이에요. 10,000원. 왜? 미선은 이해할 수 없었다.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도와야죠. 수아는 차갑게 돌아섰다.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숨결이 차가웠다. 그날 밤, 수아는 빌딩 옥상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다. 언니, 저 행복해요. 하늘이 수에게 말했다. 나도 알아. 돈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하늘은 수아를 안아주었다. 엄마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현재 수아는 살이다. 투자교육센터는 전국계로 늘었고 수천 명이 희망을 찾았다. 수아의 자산은 억을 넘었지만 가장 소중한 건 숫자가 아니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학생들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가장 큰 보상이었다. 살에 쫓겨났던 소녀는 이제 희망이 되었다. 그리고 수아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수아가 하늘에게 말했다. 책으로 쓸까? 좋은 생각이야. 하늘이 동의했다. 제목은 뭘로 할까? 수아는 잠시 고민했다. 사례 작은 투자자는 어때요? 두 사람은 웃으며 계획을 세웠다.
수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감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